맞죠? 자, 근데 이거 미인 대신 열심히 하세요. 칭찬 많이 하시면 에너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성장하십니다. 네. 우리가 왜 감사가 넘치면 성공한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칭찬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탑쉐이프 우리 롤프소르 회장님도 게임 체인저라고 그러고 처음에 한국에 우리가 그 오픈 광고할 때도 뭐라고 했어요? 게임 체인저다라고 했는데 사업자분들 어떠세요? 5+1이 풀리고 소비자들한테 전달을 했는데 어떤 반응이 오던가요? 얘 왜 더 배고파? 살 빠지는 거 맞아? 이런 질문 못 받으셨어요? 아, 아직 안 전달하셨군요. 저는 제가 먼저 그 해외에서 해외 푸드가 있으신 분이 있으셔서 직구해가지고 먹어봤는데 배가 고프더라고요. 아니 식욕을 억제한다면 이건 식욕 촉진제네? 제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원래 배고픔을 잘 못 느껴요. 그러니까 식탐이 있다 없다로 어르신들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식탐이 별로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강의할 때 8시간 굶어도 PM이 있기 때문에 뭐 밥 안 먹어도 괜찮아요. 에너지 하나 떨릴 거 없이 먹는데 근데 그런 불규칙한 식사가 문제였던 거죠. 이 탑쉐이프를 먹어보니까 제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탑쉐이프의 어떤 기전과 함께 뒤에 이게 왜 게임 체인저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지 그 다음 여행 보상 중에 월드 투어의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보상을 좀 풀어드릴게요. 제 이름은 홍지숙입니다. 다 아시죠? 다 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이수영 리더님 그 유튜브 채널에 제 강의 많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설명 들으시고요. 자, 본사 PPT가 굉장히 고퀄리티로 잘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과대 광고에 많이 지금 제안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사 PPT를 적극 활용하고 산하에도 일부러 PPT 만들 시간 없애지 말아라. 이미 충분히 자료를 좋은 걸 줬는데 왜 디자인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시간 낭비를 하냐 제가 이러고 있거든요. 여러분 PPT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본사 PPT 가져다가 그냥 빼고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할 것이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할 것이냐 양 조절만 하시면 돼요. 자, 또 하나 여러분 블로그나 유튜브나 인스타를 하시는 분들은 본사 PPT를 활용하세요. 네. 왜일까요? 걸리지 않아요. 네, 여기는 걸리지 않게끔 구성이 돼 있어요. 본사 자체에서 과대 광고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활용하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리더님들한테도 제발 그 블로그 걸렸다고 연락받지 말고 본사 자료를 활용을 해라라고 계속 지금 반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사 자료 항상 다운로드 되니까 그렇게 다운받아 쓰시고요. 일단 우리 탑쉐이프는 배고픔, 식욕 억제 이렇게 지금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살이 왜 찌죠? 많이 먹어서. 왜 많이 드세요?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먹으면 되잖아요. 당기니까. 자꾸 먹고 싶죠. 그쵸? 자꾸 먹고 싶고 배부르면 숟가락을 놔야 정상인데 배가 불러도 우리가 터질 것 같아. 어때요? 자꾸 손이 입으로 가죠. 자, 이거는 몸이 고장났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이 쪘어. 뭔가 음식을 끊임없이 먹어. 이건 증상이에요. 원인은 몸의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증상을 치료하려면 뭘 고쳐야 돼요? 원인 치료, 원인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근데 원인을 고치지 않고 자꾸 살만 빼려고 하니까 그래서 요요가 오는 겁니다. 우리 여성분들 특히나 체중 이렇게 올라가면 숫자 1에 어떻게 쪘어 이러시잖아요. 네, 그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 1리터 먹고 올라가 보세요. 체중 늘어요. 땀복 입고 열심히 땀 뺐어. 1kg 그만 빠져요. 근데 의미 있어요? 땀 빼는 거? 우리 뭐 태워야 돼요? 지방을 태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스갯소리 해드려요. 수영단이거든요. 수영장에 몸무게를 쟀는데 진짜 52인 거예요. 수영을 하고 쟀는데 52.5야. 나 운동했잖아. 한 시간. 더 찌었네. 500g 뭐예요?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저병하면서 물을 그냥 수영장으로 거의 꿀꺽꿀꺽 거기에 온 피부가 뭐예요? 수분을 스미잖아요. 수분 무게가 500g이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500g 다 살쪘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수치는 근육량과 체지방량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인바디를 체크해서 체지방이 빠지고 있으면 지금 건강한 식단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근육이 빠지고 체지방이 늘어. 그런데 몸무게는 줄어.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근육이 더 무겁습니다, 여러분. 수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신 체지방은 부피는 커요. 그래서 저희가 디톡할 때 뭐라 그래요? 옷바디, 눈바디를 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숫자는 의미 없습니다. 근육이 많아지면 몸무게는 늘어요. 그런데 옷바디가 좋아지고 헐렁거려집니다. 왜냐면 부피가 큰 체지방이 빠지니까. 체지방 1kg 어느 정도 돼요? 이만해. 진짜 이만한 게 하나 떨어져 나가니까 허리가 확실히 줄죠. 자, 그걸 가지고 기준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배고프냐면요. 배고프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침대에만 누워 있어도 기초대사, 우리가 숨쉬고 모든 순환, 장기들이 쓰는 에너지가 1100에서 1200, 여성분들은 1200, 남성분들은 1500에서 1600을 써요. 그럼 그것만큼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먹지를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삐쩍삐쩍 마르겠죠. 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에너지를 채워요. 그 에너지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돌리기 위해서 호르몬의 작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시상하고 식욕 조절. 여기서 배가 부르면 배불러 호르몬이 나와야 되고요. 배고프면 배고파 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배고프다, 배부르다 라는 걸 뇌에 전달해야 숟가락을 들지 내릴지를 결정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 호르몬과 식욕 조절이 다 깨져 있으신 분들이 비만 코드를 갖는 거예요. 고장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식욕 신호, 식욕을 전달하는 이런 시스템을 정상화시켜야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탑쉐이프는 무조건 식욕을 억제해서 살을 빼는 제품이 아닙니다. 이런 건 위고비나 이런 약품이에요. 저희 거는 여기 있는 작용들을 정상화시킵니다. 그럼 정상화시키는 구간에서는 배가 일시적으로 고플 수도 있고 살이 조금 더 찔 수도 있고 잠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몸의 호전을 여러 가지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배고픔이라고 했잖아요. 자, 제가 이제 디톡하면서 뭘 끊임없이 드시나요? 딱 잡아 드십니다. 밥도 찍어 먹고 근데 막 가방에 군것질거리가 그 옆에 같이 있어 보면 안주 많이 안 먹죠. 사과 한 조각, 포도 2개 뭐 이렇게 먹으시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차라리 제가 그래요. 아니 밥을 한 그릇 다 먹고 제발 저녁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 배고프면 당 딸리면 뭘 먹어야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진짜 배고픔과 가짜 배고픔을 구별해야 됩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끊임없이 입에 당을 넣는 거는 가짜 배고픔을 잘못 인지하고 계속 입으로 넣는 거예요. 자, 그럼 가짜 배고픔은 뭐냐면은 입 머리 쪽에서 간절히 원해. 여기만. 근데 배에서 꼬락꼬락꼬락거려요. 이거는 건강한 신호예요. 그래서 저는 배에서 너무 꼬락거려가지고 민망해요. 민망하실 거 없어요.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 꼬르륵 소리를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근데 저희 시집을 갔는데 저는 배가 안 고프면 안 먹거든요. 근데 늦게 일어나잖아요, 일요일날. 그러니까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삼시세끼를 차려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하루에 3끼를 먹어야 해 이러면서 밥 먹고 돌아서서 간식 주시잖아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점심때라고 점심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꺼졌는데 점심 먹고 치우고 조금 낮잠 자고 일어났는데 또 뭐 과일 먹으래요. 먹었어. 그랬더니 니네 가기 전에 저녁 먹고 가야지. 이거 채우고 계신 거예요. 계속 단시간 안에. 그 다음 천천히 배고파지는 거는 건강한 음식을 드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왜 액티바이즈, 과라나가 천연 카페인이라 서서히 증가했다 유지하죠. 이 건강한 탄수화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자극하지 않고 서서히 올라갔다 공복을 굉장히 길게 유지시켜요. 그런데 여러분이 드시는 당, 설탕, 빵, 떡 이런 건요 확 올렸다가 확 떨어지니까 이 떨어지는 시점에 배고파 달달달달달달달 그래서 뭘 먹어요? 또 당을 또 당을 먹죠. 이게 가짜 배고픔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자, 물론 스트레스를 받으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때문에 자꾸 당을 땡겨요. 그걸 끊어내셔야 돼요. 그게 당 중독자들의 가짜 배고픔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짜 배고픔은 여러분
물도 먹어보고 PM도 먹어보고 이 처음에 금당 현상을 조금은 애써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술이나 카페인이나 담배 끊을 때 어때요? 쉬워요? 아니요. 쉬우면 다 끊었겠죠. 그쵸? 그것처럼 당은 너무나 우리가 흔하게 어릴 때부터 중독 증상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맞아. 맞죠? 맞잖아요. 그냥 과일 좋으니까 끊임없이 먹고. 네, 조청에 떡을 조청. 어릴 때부터 제가 그랬어요. 그 할머니가 사이다에다 요거트 타서 주고, 당에 당을 타서 주고, 그 다음에 토마토나 딸기에 설탕 절여서 주고. 그래서 저도 당 중독이었다는 걸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어릴 때부터 보니까 토마토는 설탕 없으면 못 먹는 게 되는 거죠. 이런 당 현상을 버티셔야 된다. 그래서 배고픔을 억누르는 다이어트보다 진짜 배고픔을 건강하게 다스리는 것. 그래서 제가 탑셰프를 먹었어요. 불규칙한 식사 패턴이 있으니까 얘를 규칙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계속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점심 저녁을 어느 때보다도 많이 먹었어요. 그 주변에서 뭐 이렇게 먹어도 돼? 맨날. 근데 체중이 안 늘어요. 너무 신기하죠? 왜냐면 얘가요 활동성을 굉장히 좋게 합니다. 보통은 영양이 부족하면요 어때요? 먹고 아이고 눕고 앉으시죠. 먹었으면 에너지가 나와서 돌아다니셔야 되는데 그냥 앉아만 계시잖아요. 근데 얘는 활동하게 만들어요. 움직이게 만들어준다고요. 그만큼 대사를 좋게 만들어주니까 먹은 걸 열량을 빼니까 움직임으로 덜어내니까 살은 찌지 않고 그 다음에 배불러를 충분히 하니까 호르몬이 정상화되네요. 자, 그래서 회사에서 얘기하는 루틴은 이렇습니다. 아침하고 점심 식사 한두 시간 전에 3캡슐 먹고 저녁 식사 한두 시간 전에 3캡슐을 드셔라 라고 이제 가이드를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나 탑쉐이크 먹잖아. 그러니까 많이 먹어도 돼.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식습관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나쁜 거는 최소로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나쁜 거 잔뜩 먹고 좋은 거 먹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탑쉐이프를 드신다는 의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나는 식습관을 바꾸시려는 의지가 있으시군요. 그런 건강한 라이프 패턴으로 제가 코칭해 드릴게요. 그래서 식단을 관리합니다. 무조건 줄이라는 게 아니에요. 삼시세끼 드시는데 빵, 떡, 밀가루를 먹을 거냐, 건강한 한식과 음식을 먹을 거냐. 건강한 한식으로 배부르게 드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얘가 포만감을 유지하고 깨졌던 우리 호르몬의 패턴을 조절을 해서 숟가락을 저절로 내려놓는 현상들이 일정 기간 지나면 나옵니다. 근데 이 기간은 개인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3주가 지나니까 배고픔이 덜해요. 제가 이제 2통 반을 먹었는데 지금은 제가 일부러 일주일은 지금 열흘째 안 먹고 있습니다. 왜냐면 중단했을 때 반응을 보려고 2달 반을 먹었고 그런데 동일해요, 저는. 호르몬이 이제 정상화됐다는 걸 제가 느껴요. 더 이상 안 들어가요. 여기서 탁 막혀서 숟가락을 내려놓죠. 음식을 남기는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저는 그렇다 쳐요. 75세 저희 엄마는 똑같으실 거예요. 음식 남기면 어때요? 안 되지. 안 되지. 식당 가서 먹으면 더 먹어야지. 저희 엄마가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지금 2통째 드시고 계시거든요. 네. 엄마도 놀래요. 야, 여기서 맥힌 것처럼 안 넘어가. 정상이죠. 그러니까 어떠냐면은 체지방이 계속 조금씩 빠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제가 그 대전에는 보건소가 무료로 인바디를 찍어주고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가라 그래서 월요일 오후에 항상 인바디를 체크해서 찍어서 저한테 보고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육은 조금씩 오르고 있고 체지방은 조금씩 빠져요. 식단 조절은 저희 엄마도 밀가루만 끊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과일을 당분 있는 과일을 좋아하시길래 과일은 저녁에 금지, 먹고 싶으면 점심 때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뿐인데도 지금 체지방이 빠지고 있다고. 네. 왜냐? 가만히 안 계세요. 옛날에는 먹으면 진짜 이렇게 기대고 눕고 낮잠 한번 주무시는데 지금 드시고 나가세요 그냥. 엄마 안 힘들어 안 피곤해 그럼 괜찮아. 대신에 낮에 활동하니까 저녁에 푹 주무시는 거야. 그러니까 정상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엄마랑 저랑 임상 중인데 얘는 규칙적인 식사 패턴과 함께 건강한 호르몬 균형을 찾는 게 저희 둘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본사의 캠페인이고요. 요대로 드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을 회복시키고 그러면 신진대사가 훨씬 더 좋아져요. 살도 훨씬 잘 빠지고 채우고 그 다음에 유지할 수 있는 탑쉐이프. 자, 그럼 이거 중요하죠. 저한테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거 얼마나 먹어야 되냐, 그리고 이거 계속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거냐, 문제되지 않는 거냐라고 얘기하시는데 본사에서 이렇게 가이드를 너무 잘 해놨어요. 여기 빨간 박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섭취하면서 별도의 섭취 휴식기는 두지 않고 매일 섭취 가능합니다. 네. 별도의 섭취 휴지기는 두지 않고 365일 매일 섭취 가능합니다. 이건 본사에서 나온 PPT예요. 그러니까 몸에 해가 되는 성분이 아니라는 걸 증명한 거고요. 오히려 몸의 대사작용이나 여러 가지 호르몬을 정상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도 됩니다.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청소년, 특히 초등학생 먹여도 되나요?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아요. 이 얘기 뭐예요? 청소년들의 비만율이 어마어마하고요. 소아 당뇨, 소아 지방간이 장난 아닌 숫자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걔네도 어때요? 식욕 조절돼요? 안 되죠. 아니요. 고장난 거라고 했잖아요.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 고장난 거기 때문에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일정 구간은 탑쉐이프를 넣는데 중요한 건 있어요. 성장기이기 때문에 저희처럼 무조건적인 식이 제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식단으로 더 챙겨 먹으면서 탑쉐이프로 나쁜 음식의 절제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조금 그거는 이제 상담을 통해서 안내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피해야 할 식단이 높은 탄수화물, 포화지방, 과식, 폭식. 결국은 건강해지기 위함이기 때문에 안 좋은 음식은 안 먹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5대 호르몬입니다. 식욕과 관련한 5가지 호르몬은 뒤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식욕이 올랐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뭔가 몸의 밸런스가 깨져 있으신 분들은 일정 구간 식욕이 오릅니다. 저도 올랐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전 살이 찌지 않았어요. 활동이 그만큼 많고 에너지를 전환하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군것질량도 현저히 줄었어요. 저도 강의하다가 뭐 하면 급하면 과자 먹고 빵 먹고 하나씩 먹어야 소리를 내는데 지금은 점심 저녁 배불리 먹으니까 굳이 그런 욕구들이 당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야식, 과식을 하던 습관, 우리 몸의 호르몬들도 습관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끊어내는 일정 구간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걸 탑쉐이프 성분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도파민. 자, 이 도파민은 뒤에서도 설명을 살짝 드리겠지만 우리 그 남성분들이 배만이 나오는 남성분들 관리하다 보면은 주로 야식을 많이 드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야식을 끊어야 된다고 하면 내 유일한 낙인데 9시, 10시에 퇴근해가지고 그 시간에 그 치맥 한잔 하는 게 스트레스를 날려보내는데 그걸 어떻게 끊냐. 그쵸? 결국 우리가 빵떡을 먹는 거, 기분 안 좋을 때 당분을 먹는 것도 뭐예요? 이거예요. 스트레스를 잊고 싶을 때 뭔가 보상으로 나한테 주는 것. 그때 도파민이 확 분비되면서 굉장히 기분 좋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뿅 가는 거죠. 근데 우리 몸은 그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오면 걔를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해요? 빵을 나도 모르게 입으로 넣는 거죠. 얘를 끊어내야 돼요. 이 호르몬의 작용을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이것도 결국은 고장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식욕도 생기고 에너지도 늘었어요. 에너지가 느니까 궁극적으로는 체중이 올라갔다가도 정상화되고 점점 더 빠집니다. 그래서 포커스 그룹에서는 정말 운동이랑 식단 잘하신 분들은 10몇 킬로씩 빠졌으면 뺐고요. 식단 안 하고 그냥 삼시세끼 먹던 대로 먹고 탑쉐이프만 드셨어도 2, 3kg에서 3, 4kg 정도가 다 마이너스가 됐어요. 식단이 조절이 되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오히려 식욕이 올라요. 진짜 3주차까지는 다들 더 배고파요. 식욕이 올라요. 살이 쪘어요. 막 이러는데 4주를 넘어가니까 보편적인 데이터 한 7, 80%가 대체적으로 효과가 좀 있네요. 자, 이 얘기는 우리 고객님들한테 한 달 것만 전달해서는 안 되고요. 적어도 2달은 드셔보셔야 됩니다. 그럼 저희도 지금 제3화에서 디톡을 운영하는데 보통 2주까지는 시행착오를 겪으시더라고요. 3주차 정도 되니까 본인 라이프 패턴에 맞춰서 시간대를 좀 조절하시고 양을 조절하셔가지고 성공 케이스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호르몬
균형요. 아까 얘기했죠? 배고파, 배불러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다. 자, 여기서 나도 모르게 막 위장이 너무 아플 정도로 드신다. 드셨던 기억이 있거나 최근에 드셨던 분들은 호르몬 균형 깨진 겁니다. 그 균형을 맞추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호르몬, 이것도 본사 PT이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갈 거예요. 길게 안 할 겁니다. 그렐린 호르몬이라는 게 있는데요. 얘는 배고프면 작동이 돼요. 밥 먹으면 올라갔다가 배고프면 배고파 하고 올려요. 그래야 사람이 뭐를 먹으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음식이 들어가면 떨어졌다가 이게 다 소화될 쯤 급격하게 올라가잖아요. 이 사이클을 보이는데 이 시간에 깨어있는 사람은 야식을 먹을 수밖에 없지. 없다. 아, 호르몬이 깨져 있으면 더 빨리 자요. 절제가 안 될 거니까. 그러니까 일찍 주무십시오. 저녁 식사 이후에 한 4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하시고 주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야식을 피할 수 있는 게 그렐린 호르몬. 그래서 배고파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배고파가 계속 유지되면 배고파 이 작동이 잘못되면은 쭉 배고프니까 나는 분명히 위장이 그특한데도 입으로 계속 뭔가를 넣는 거죠. 그런데 거친 음식, 덩어리가 큰 음식을 넣으면 더 이상 안 들어가니까 우리가 덩어리가 없는 당분만 섭취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과자를 배부르지 않죠? 그래서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렙틴 호르몬은 지방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렙틴이 더 많이 나오고 렙틴 저항성을 가져서 결국은 얘도 호르몬 균형이 깨진 거예요. 얘는 뭐냐면은 그만 먹어도 배불러. 그래서 보통은 마른 비만이신 분, 마른 체형이신 분들은 딱 양이 어때요? 적죠? 먹고 바로 내려놓잖아요. 근데 좀 비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방세포에서 이 렙틴이 계속 나오니까 배불러도 계속 먹죠. 그 술자리에서 배 볼록 나오신 분들은 그래요. 야, 술 먹을 때는 무한 안주가 들어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왜냐면 알코올이 결국은 우리 신경계랑 호르몬을 다 교란시켜요. 그래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저기 알코올 안 먹을 때 우리가 먹은 안주를 이렇게 세팅해 놓을 테니까 너 먹어봐. 반도 못 먹어요. 배불러서. 근데 알코올을 먹으면 그 알코올, 맥주 막 1리터, 2리터 먹잖아요. 그리고 안주 다 먹죠. 고장이에요. 고장이에요. 그리고 알코올이 고장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호르몬 정상을 시킨다거나 혹은 딕톡 다이어트를 하실 때는 알코올은 피해야 되고 당연히 탑슈잉프 드시면서 알코올을 드실 경우에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정 구간은 그건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욕 지수가 식후에 렙틴이 올라가면 떨어진다라는 거, 이거 자세히는 요 PPT 드릴 테니까 나중에 보세요. 그래서 렙틴이고요. 지방 많으면 저항성이 생겨요. 그리고 설탕이나 탄수화물을 자주 섭취하는 거. 아, 내가 렙틴 저항성이 있구나. 수면 부족이요. 최근에 제가 어떤 분을 컨트롤하고 있냐면은 비만이세요. 회사에 직장 이렇게 출근을 하시다가 여러 가지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원격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인데 재택근무니까 어때요? 움직임이 더 없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먹던 대로 먹잖아요. 내가 재택근무를 한다고 덜 먹지 않죠. 30kg 계속 먹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살이 당연히 쪘죠. 근데 이게 이제 건강의 적신호로 오니까 이거를 고치려고 저희 이제 디톡을 하셨어요. 근데 체크를 해보니 수면 패턴이 너무 안 좋아요. 자다 깨다 하고 너무 늦게 자고 절대적인 수면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수면 안 채우시면 살 안 빠집니다. 호르몬 균형이 정상적으로 오질 않거든요. 근데 그 말을 안 믿어서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5만 가지 핑계만 내시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 아이를 보기 때문에 안 된다. 바쁘다. 와이프도 봐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근데 저랑 하다 보니까 뭔가 안 되잖아요. 그럼 제발 좀 주무세요. 계속 그랬죠. 잠을 잤어요. 이분이 놀라는 거죠. 아니, 나 디톡 할 때보다 더 먹는데 왜 체지방이 자꾸 빠져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분이 바꾸고 뭐냐면 주무셨어요. 수면이 채워지면 여러분 모든 균형이 빠르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탑쉐이프 전달하실 때 수면 패턴도 체크해 주세요. 잠을 많이 빨리 주무시면 훨씬 더 효과를 보실 수 있다. 운동이요. 운동을 해서 근육을 활성화시키면 훨씬 더 호르몬이나 신경, 시상하부 쪽이 개선이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볍게라도 산책 꼭 하셔야 돼요. 집에서 스트레칭이라도 하시라고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렙틴이 증가하면 체중과 같이 증가한다. 자, 그 다음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거 다 아실 거고요.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넣어주는 키가 이 인슐린입니다.
그런데 이 혈액 속의 포도당을 인슐린이 없으면 세포 속으로 넣지를 못하고 소변으로 빠지고 당 수치가 올라가서 결국은 높은 당 수치 때문에 뭘 먹어요? 혈당 강화제인 당뇨약을 먹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인슐린 저항이란 뭐냐면 인슐린이 분비는 되는데 예전만큼 당을 처리하는 속도가 늦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인슐린 저항성은 제가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당분 섭취를 계속하면 인슐린이 계속 분비돼요. 그럼 얘가 쉬지 못하고 계속 분비하고 일을 하니까 힘드니까 저항성이 생겼잖아요. 인슐린이 분비되는 순간 지방은 스탑. 지방 대사는 안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거나 혈당 수치가 높으신 분들, 비만이 있으신 분들은 이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결국 지방을 태우지를 못해요. 지방 태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단속을 하셔야 된다. 자, 아까 도파민을 설명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식욕이 올라가는 거. 왜? 보상 심리로 반짝 너무 좋아 이거. 근데 이걸 컨트롤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배부른데 또 먹고 배부른데 또 먹고. 제가 고등학교 때 어땠냐면 블랙로즈라는 초콜릿 아시는 분 계세요? 옆에 있으신 분? 그걸 왜 제가 좋아하냐면 두껍죠? 아작 깨물어 먹으면 막 스트레스가 쫙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열받았다 그러면은 매점 가가지고 그걸 하나 사요. 그러면 다 깨물어 먹어요. 칼로리가 얼마입니까 그게? 왜인데 그때 달콤한 것과 이 씹는 식감 때문에 도파민이 폭발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험 끝났다 그러면 쉬는 시간마다 블랙로즈 사는 거예요. 그거랑 더블 크래커. 그러니까 살이 쪄요 안 쪄요? 네, 고등학교 때 살이 엄청 쪘고 화농성이었습니다. 여드름이 둔한 거였어요 변명이. 믿기지 않죠?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도파민 중독인 거죠. 이걸 끊어냈어야 되는데. 자, GLP 호르몬은요. 우리가 그 경쟁 상대로 보고 있는 위고비는 GLP-1의 유사체를 수입을 해서 식욕 억제를 시키는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호르몬의 교란을 전혀 시키지 않고 오히려 우리 몸에서 생성할 수 있는 호르몬을 정상화시키는 기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GLP-1 호르몬은요 소장에서 분비가 돼요. 천천히 먹자, 배부르다를 해서 저절로 식욕 억제를 시켜주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이 GLP-1로 저항성을 가지고 있거나 분비가 안 되시는 분들은 식욕 억제가 안 되는 거죠. 저희 엄마가 어떤 식습관을 갖고 있냐면요. 제가 이 말을 또 빵 터져서 웃었네요. 똑같이 비벼가지고 밥을 대접에 똑같이 퍼는데 저는 한 숟가락 먹었는데 우리 엄마 3분의 2밖에 안 남은 거예요. 엄마 30번까지는 안 바랄게. 딱 10번만 씹어. 왜냐면 3번 엄마 끊고 평생 아빠한테 혼나셨거든요.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면 잔소리하니까 동생이 누나 그만 좀 해 이러는데 그거 식습관 안 고치면 엄마는 건강하지 않으시잖아요. 탄수화물은 입에서밖에 소화를 안 되는데 그러니까 소화 위장장애 생기시고 독소가 많으니까 복부 쪽으로만 살이 찌시잖아요. 그래서 제발 꼭꼭 씹어 드세요. 그래서 면을 못 드시게 하는 이유예요. 라면 하나를 2젓가락이면 끝내세요. 그럼 많이 먹을 수밖에 없죠. 자, GLP-1 천천히 먹자. 배부르다라고 얘기해주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얘를 정상화시키시면 밥도 꼭꼭 씹어서 천천히 드셔도 돼요. 그런데 인슐린 저항이 있거나 GLP-1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급하게 빨리 먹고 많이 먹죠. 배부름이 충족되기도 전에, 포만감이 오기도 전에 확 먹어버리니까 더 많은 양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천천히 씹으면 그게 속도도 더뎌지고 포만감이 오기 때문에 더 천천히 적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프로세스가 있으니까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럼 GLP-1을 촉진시키는 거 꼭꼭 씹어 천천히 드시고요. 식이섬유요. 그래서 식사를 어떤 순서대로 드시라고 했어요? 야채, 단백질, 탄수화물. 사무직구는 제가 그래요. 사무직구는 하루에 밥 한 공기도 움직이지 않으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뭐라고 느끼시냐면 저는 밥도 하루 한 끼밖에 안 먹는데 왜 살이 쪄요? 그건 본인의 활동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움직이고 엉덩이 잘 안 붙어있고 그러고 돌아다니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은 점심 저녁 다 드셔야 돼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 활동량에 맞춰서 탄수화물은 조절하시고 단백질은 줄이시면 안 돼요. 근육이 빠져요. 그래서 단백질은 제가 말씀드렸죠? 내 손바닥만큼의 단백질은 몇 끼 드셔야 됩니다. 몇 끼. 그 이상으로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나 소화 안 돼 불편하니까 요 정도의
단백질을 드세요. 저희 엄마한테도 가르쳐 드렸어요. 엄마 계란 한두 개, 두부 3분의 1로. 얘는 다른 거보다도 얘를 먹고 배고프면 그때 밥 드셔라 라고 해드렸어요. 따박따박 지키고 계십니다. 왜냐? 수치를 내가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하니까 근육량이 좀 떨어지면 많이 먹었어? 안 움직였어? 이리건. 그러니까 엄마가 또 일주일 뒤에 딸내미한테 잔소리 들어야 되니까 그 먹기 싫은 계란도 좀 먹고 대신 왜 하시냐면요, 옷 사이즈가 지금 신이 났습니다. 아 맞지. 그래서 디톡을 한 번 하시더니 한 번 더 하시겠다는 거 지금 뭐 시켰어요. 조금 이따 합시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래서 다시 그 뭐예요, 디드링크 한 박스 가져다 드리면서 엄마는 지금 체지방보다 체지방을 빼기 위한 몸을 만들어야 하니 탑쉐이프하고 디드링크를 먼저 한 번 더 드세요. 그리고 나서 음식 조절이 잘 되면, 순환이 잘 되면 디톡했을 때 확 빠지죠. 지금 그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단백질 식사, 그다음 유산소 운동, 그래서 꾸준히 수영하고 워킹하는 거 말씀드렸고, 수면 많이 움직이면 잠도 잘 자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장의 균형을 정상화시키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호르몬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얘기했어요. 나는 복부에 지방이 있어. 스스로 진단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맨날 고객님을 보시면 몸매 보이잖아요. 복부에 지방이 있다. 아, 호르몬이 다 깨졌겠구나. 얘를 정상화하는 동안은 탑쉐이프가 들어가도 배고플 수 있겠구나. 이해되셨죠? 그럼 가이드를 그때 주셔야 돼요. 얘는 약물처럼 스톱시키는 게 아니라 깨져있는 균형을 맞출 때까지 본인의 건강 상태, 영양 상태, 그 다음에 식습관이 깨진 기간에 따라서 2주가 걸릴지 3주가 걸릴지 적응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적응기 동안 저한테 식단과 그 다음에 식욕에 대해서 피드백 해주세요. 그럼 저도 제가 조절해줘요. 아, 라이프 패턴 자체가 새벽부터 움직이시니까 차라리 아침 9시랑 낮 3시에 드세요. 제가 그렇게 먹었어요. 왜냐면 새벽에 5시에 일어나 수영을 가니까 저는 10시쯤이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 간식을 좀 먹게 되는, 근데 저는 9시에 먹고 3시에 먹는 패턴이 저한테 훨씬 잘 맞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패턴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르몬 균형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5가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무조건 몸을 그냥 스탑시켜서 체중만 줄이는 게 아니라 정상화시킨다고요. 그래서 건강한 라이프 패턴을 유지하고 싶은 현대인들에게 딱 필요한 제품이고, 얘는 약물이 아니기 때문에 휴직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365일 드셔도 무리 없고요. 저희 엄마 계속 드시게 할 거예요. 왜? 활동성을 좋게 해야 75세 어른은 근손실이 오지 않습니다. 누워있는 순간 근손실 오면 못 걸어요. 그래서 계속 움직이셔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탑쉐이프는 제가 계속 제공을 해드릴 거고, 여기 5가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탑쉐이프를 드셨을 때 도움이 된다. 그래서 타겟층이 이렇게 이제 정리되어 있어요. 저는 지금 중장년층들한테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성조숙이나 비만의 친구들을 타겟으로 좀 하고 싶습니다. 그 아이를 좀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타겟층을 가지시고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요 다이어트, 요요 현상 많은 분들 많죠? 네. 네, 다이어트 시장은 여러분 앞으로는 정말 더 많아질 거예요. 여성분들이 돈을 생각 안 하고 긁는, 카드를 긁는 딱 2가지가 있죠. 뭐예요? 다이어트하고 피고요. 야, 이거 지금 아버 137,100원 돈 없어. 다이어트는 500짜리 있던데. 여기 땡기는 거 150, 200씩 그냥 나던데. 제 친구도 제생크림 30, 50만 원짜리 그냥 사서 쓰던데. 그것도 좀 비싸다. 몸에는 안 쓰더라고요. 137,100원 없어서 못 먹는데요.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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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 그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얼마나 싼지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데이터예요. 그쵸? 그래서 10대, 30대, 50대, 70대에 필요한 특징에 따라서 탑쉐이프를 얼마든지 저희가 권장할 수 있다. 그런데 관점은 건강 기반 회복이에요, 여러분. 이제 식욕 억제제다라고 표현하면은 사람들 기대치가 있잖아. 나 이거 먹으면 밥 안 먹고 살 빠질 거야. 그것도 도파민이거든요, 여러분. 도파민이에요. 근데 이게 정상화되기 전에는 기대치에 부응 못하면 실망해버리잖아요. 나 이거 안 먹어. 반품해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복용 추천도 하시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이제 진단을 받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장건강, 혈당 안정, 지방대사, 피로 회복에 꼭 좋다라는 키워드를
여러분이 탑쉐이프 추천 활용 방안을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살 빠져가 아니라 살이 빠지는 체질로 바꾼다예요. 예. 자, 그럼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루 이틀에 돼요? 안 돼. 안 됩니다. 적어도 6에서 1년은 꾸준히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담배는 어때요? 한번 피면 평생 끊을 수 없다. 없다고 하잖아요. 저희 신랑 지금 25년째 끊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참는 거야. 지금도 생각이 난대요. 25년을 끊었는데. 대박. 그쵸? 끊을 수가 없는 거래요. 왜냐면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스트레스가 받으면 지금도 욕구가 있지만 참는 거죠. 그런데 이 다이어트 시장은요, 몸을 정상화하면 저절로 절제가 돼요. 무리한 참음이 아니라 그냥 습관이 되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탑쉐이프 가지고 이 보상으로 연결한다 했잖아요. 아까 우리 이수영 리더님 말씀해 주셨는데